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요양보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다 푸는 게 아니라 어려워했던 문제만 골라서 80문제 중 29문제를 추려봤어요. 이 문제는 제34회 기출문제에서 추렸고요. 혹시 1번부터 80번까지 80문제를 다 풀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서 동영상 클릭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빨리 알아볼게요. 1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3번은요.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하는 게 아니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요. 이거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라고 해야겠죠. 5번은 15%가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률입니다. 문제 20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두 번째,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 이것은 어떤 서식에 대한 내용인가요? 1번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 요양 인정서, 4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번 옹호자는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고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것은 어떤 권리인가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별화된 식단 이런 말 나오고요. 또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런 말들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질 높은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는 파마약이 싸구려 좋지 않은 걸 써서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 할머니, 그 사례가 있었어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사례와 이런 키워드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방임이 되겠습니다. 아프지만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있지만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이 되겠어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학대 유형은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6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 요양 기간 장애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책에는 없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과 약속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3번은요. 요양보호사를 다른 업무에 배치하면 안 되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번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2년이 아니라 1년마다였습니다. 1년마다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거고 대상자에게가 틀렸죠. 요양보호사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사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5번은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판단되면요 기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대처가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동안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동작을 빠르게 아니고 천천히 빠르게 하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2번은요. 호흡을 참으면 안 되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 그리고 3번은 같은 동작을 10분이 아니라 5회에서 10회 반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분, 2분이 아니라 횟수로 보셔야 됩니다. 5번에서 10번간 반복한다.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가 또 틀렸죠. 편안함이 느껴질 때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숫자를 좀 외우지 못하신 분들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구강 건조증 감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내성 증가, 4번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이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췌장의 기능의 약화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되고 당내성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1번은 구강 건조증 증가, 4번은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감소돼서 변실금이 일어날 수가 있다. 5번도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돼서 이렇게 지방 흡수력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9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번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정답이 될까요?
천식 대상자의 관련 요인이 짐, 먼지, 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침구를 세탁하고 잘 건조시켜라,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바닥에 카펫을 깔게 되면 먼지 발생이 잘 되기 때문에 1번은 천식 대상자에게 좋진 않고요. 차고 뜨겁고 이런 건조한 공기는요, 기관지 경련, 이 기도에 자극이 되므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4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합니까? 선생님들, 우리 폐렴구균은 언제 하는 걸로 외우셨나요? 그렇죠. 65세 이상에 한 번만 한다. 그냥 매년 하는 거는 독감이죠, 독감.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예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5번 운동 시작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한다죠. 금한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10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 정답은 1번 흡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이없게 많이 틀리셨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위험 요인이래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뭐 치료에 대한 것은, 예방에 대한 것은 아니라 골다공증을 생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생기죠. 일광욕은 햇빛을 받는 거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우리 몸에서, 그래서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이거는 예방법이고, 칼슘 섭취도 예방법, 체중부하 운동도 근육을 생성하니까 예방법, 강화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치료,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의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문제 11번 각막이 혼탁해지고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결막염, 3번 녹내장, 4번 망막박리, 5번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들 많이 틀리셨어요. 어떻게? 백내장을 고르셨던 거예요. 각막이 혼탁해진 거는 녹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이다 라고 했고요. 이 녹내장은 또 눈 앞 안압이 상승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결국엔 시신경이 손상된다 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번 주의 집중력의 변화가 없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선망이라는 거는 정신 의식 장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며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질환이다.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가 않죠. 졸린 사람처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변화가 없다가 틀렸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한다 해서 이런 정신증이 나타난다고도 했습니다. 문제 13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한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번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많이 헷갈리셨냐면 3번이랑 많이 헷갈리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왜? 철분 흡수는 비타민 D가 아니죠. 비타민 C랑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를 헷갈려가지고 3번을 고르신 분이 생각보다 있으셨습니다. 자, 1번은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안 된다. 좀 싱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짜질 수가 있다.
그리고 2번, 이 과일류는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섭취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거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설명드렸고, 4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해야 됩니다. 5번은 한 번에 음식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그때 해야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신부전, 3번 방광염, 4번 요실금, 5번 기관지염. 정답은 2번 신부전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질환이 또 있었나요? 간, 경화. 그렇죠?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신 분들, 그리고 간심, 신부전증, 그렇죠? 그다음에 부신부전증이 있었어요. 또 부신. 예. 그다음 심한 갑상선, 그렇죠?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폐렴하고 방광염, 요실금들은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그리고 기관지염도 마찬가지,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 좋죠. 그래서 2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5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15번의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자, 비관 만져보신 분 있나요? 콧줄이죠. 콧줄이 굉장히 뻑뻑해요. 그러니까 윤활제를 발라주면 대상자가 좀 덜 불편하시겠죠. 문제 16번,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번호를 또 이제 하셨냐면 3번을 하신 분들도 있고 5번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약을 차게 하거나 뜨겁게 하면은 어지럽거나 구토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3번 후 하방 아니죠. 후 상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셔서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4번은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가 아래로 가면은 넣었던 약이 다 빠지겠죠. 그래서 위로 가야 돼요. 그리고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 귀 속에 면봉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 17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5번이라고 하셨지만 오답으로 많이 고르신 게 바로 3번이랑 2번이었어요. 네. 실금하는 거 실금하시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노인분들은 실금 안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입니까? 자, 실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질환으로 보시면 돼요. 비정상이죠. 그렇죠? 3번은 도뇨관을 사용해 정기적. 자, 도뇨관은 소변줄을 말하는데 그걸 꽂으면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자연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을 이렇게 빼주는 것은 정말 잘 안 나오고 이 배뇨 장애가 있을 때 꽂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저귀는 될 수 있으면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저귀는 그 소변 배설에 습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채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번은 대상자와 의논을 해야지 보호자와 의논할 필요는 없죠. 문제 18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부분 맞히셨지만 정답을 오답으로 많이 한 게 3번이었어요.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이걸 고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소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 유치도뇨관을 차고 있어요. 소변 주머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필요가 없죠. 이것은 아랫배가 지금 부풀어 올랐는지 방광이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꼬였으면 풀어주시면 되고요. 막혔으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가도 소변을 못 보십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보겠습니다.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자, 1, 2, 3, 4, 5번까지 순서를 찾아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라나 가다 순서로 대상자를 내려놓으셔야 하겠죠. 먼저 라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요. 2번. 그리고 나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 앉게 한다, 앉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20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가, 나, 다, 라, 마 위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가, 이 지점이 되겠죠. 우선 이 사람이 오른쪽 편마비래요. 자, 오른쪽이 편마비면 오른쪽에 있는 발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손 잡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쪽이 다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쪽 손으로 잡고 건강한 쪽 새끼발가락에서 15, 앞으로 15, 옆으로 15 해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그림을 잘 보세요. 머리, 어깨, 그리고 어딥니까? 여기 손목, 엉덩이 쪽이죠. 골반 쪽. 그 다음에 무릎, 발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이렇게 고정판을 고정해야 되나요? 정답은 3번. 우선 가슴 쪽 고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둔부, 손목 쪽,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척추를 먼저 고정을 잘 해주면서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의 친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따뜻한 우유는 이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잠이 안 오니까 이거라도 하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골라봤는데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일거리나 뭐 텔레비전이나 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언제? 자기 전에 일과 시간대 해야겠죠. 낮에. 그죠? 그리고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안 돼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포만감이라는 거는 배가 많이 부른 느낌이잖아요. 배가 부른 느낌.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24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실을 바꾸어 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어떤 선생님들이 1번으로 정답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침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겠죠. 잠을 못 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활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휠체어 이동하시면서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이때 요양보호사는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건 어떤 여가활동 유형에 해당이 될까요? 1번 운동활동, 2번 사교 오락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자기계발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정답은 4번 자기계발활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오답을 하신 게 2번이었어요. 사교 오락활동. 집중하니까 어떤 놀이를 해보세요.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어르신이 잘하시니 잘하는 거는 자기계발 해보셔라. 서예교실 해보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 26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가 정답이 되겠죠. 의사소통에서 이 어떤 시각이나 청각이나 또는 진압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 이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청각이라고 고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왼쪽을 청각장애인 분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두면.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쪽이요 저쪽이요 표현하면은 그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고, 촉각이 발달돼 있어서 직접 만져보면은 또 그거를 우리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7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번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 그랬죠. 이거는 역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됐어요. 나머지는 다 옳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2번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문제 28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통증이라 그래서 1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진통제를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려면은 처방받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처방받은 진통제를 제공한다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지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2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일시정지 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해서 3번이 심폐소생술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회는 80문제 중에 이렇게 29문제 추려봤어요. 몇 개나 맞으셨나요? 이게 그나마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틀렸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려봤는데요. 문제 80문제를 다 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